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해버렸습니다. 사법부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협박에 완전 굴복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의 이중교사 대장동 재판도 줄줄이 대선 이후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조의대 사법부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7일 재판 연기를 하면서 내놓은 해명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후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부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판하는데 무슨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경강부회식으로 펴온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 내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재판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믿어도 될지 의문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청문회에 세우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은 파기환송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순차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기일 연기나 취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재건 재판장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재판장까지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켜서 재판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줄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키더니 사법부도 말을 듣지 않으면 완전 박살내버리겠다면서 광란의 탄핵 갈침을 추고 나선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사법부까지 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저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서울고법의 결정은 이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겁을 먹은 것 아니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서울고법 형사 7부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형사 6부처럼 우리 법이나 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좌파 판사가 있던가 민주당 측과 통하는 판사가 없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김만배가 피타 500을 들고 8번이나 찾아가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버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례처럼 혹시 인맥과 금맥을 동원한 로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재명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줘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꾼을 심판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대선 이후 6월 18일 이재명 재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재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또한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량을 정한 뒤 재상고가 이루어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이재명은 설사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고법에서 유죄 판결이 나기만 해도 이재명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법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안면몰수하고 협박을 가해 성공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조항 중 이재명의 혐의와 관련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권한 대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사위까지만 통과시킨 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법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재명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단죄의 길을 봉쇄당해 파기환송심 재판은 물론이고 대법원도 재판을 하고 싶어도 할 길이 없습니다. 법사위에서는 헌법 84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 법안 또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부 결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나 사전 조율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 않은데요.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독립된 재판부 재판이나 결정에 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고를 하거나 사전 경감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큰 결심을 하고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 결단을 내렸는데 하급식 판사가 완전히 뒤집어버린 꼴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파기 잡판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독 이재명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유창훈, 김동연, 최은정, 이해설, 정재욱 그리고 이재건 판사,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과 결정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법치와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법원마저 그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든 권력 앞에 백기항복하는 서글픈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사법부마저 손을 든 마당에 이재명을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국민들이 2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투표뿐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재명을 꺾는데 전력 투구해야 할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멱살잡이를 하면서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코가 석자인 판국에 국민의힘이 무슨 수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훨씬 앞서 달리고 있는 이재명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